저 이제 실비 변상적 비과세요. 비과세. 실비 변상적 비과세요. 비과세. 그래서 되게 지엽적인 것도 많은데 특수 막 무슨 막 낙하 수당 뭐 이런 거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급여. 그래서 뭐 당직 쓰거나 아니 그냥 단순 교통비,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 비과세고요. 그래서 별말 없이 여비를 출제했으면 아마 실비로 출제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괄호 문구 이게 엄청 잘 나오죠. 여비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참고로 제 별명이 여비였어요. 여부로 끝나가지고 저거 보면 제가 자꾸 생각나요. 종업원의 소유 차량. 참고로 이거 행정도 이제 가면 그 배우자 공동 명의까지는 해줘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시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회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즉 영업사원분들이 주로 영업할 때 자차로 이렇게 운전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도 받고 이 돈도 또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 즉 기름값 이런 거죠. 그거를 회사에 제출해서 회사 내부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를 실제 들어간 비용을 변상할 정도의 돈이니까 이건 사실 소득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급여라고 해놨다. 근데 이건 아예 소득 자체가 아니에요. 실비니까 이건 실비니까. 그래서 월 20 이걸 자가 운전 보조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건들을 그래도 빠르게라도 읽고 문제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 우리 세무사 18년도에서는 1차에서 실배 여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그럼 전액 과세예요. 그럼 전액 과세. 20만 원까지만 실비니까 그럼 25만 원 받으면 5만 원은 과세예요. 5만 원은 과세. 5만 원은 과세. 그다음에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옷이에요. 옷. 작업복, 피복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여기가 갑자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네.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의 예금액. 이것도 중소기업 요건이 들어가요. 또는 벤처기업 어쨌든. 대기업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소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나왔다면 다 틀려요. 또 다 틀려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연구보조비 월 20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중소 벤처기업 놓치면 안 돼요. 아까 중소기업 뭐 하나 있었죠? 중소기업 들어가는 거. 주택, 구입, 자금, 그죠? 무상, 처리, 대여 받으로써 얻는 이익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외근 간 거예요. 주로 이것도 사실 일반 회사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게 주로 공무원분들이 외지로 이렇게 떠나면서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벽지에 근무함으로써는 받는 월 20수당, 벽지수당, 실비 비과세고 천재지변 재해로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전액 비과세예요. 지금 금액 안 써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왜 동그라미 쳐놨냐? 요것도 신설됐어요. 참고로 신설돼서 이거는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건 공무원에 관련된 거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긴 좀 어렵고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벽지랑 비슷한 건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소 공무원이나 직원도 어쨌든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있을 수 있나 봐요. 요런 지역들이 아마 뭔가 노인층이 너무 많고 젊은 층이 너무 적은 지역 요런 지역들이더라고요. 이게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지역. 그래서 그 외 지역으로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 이전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 이전지원금 요게 신설됐어요. 그래서 좀 균등하게 지역 발전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뭐 어디 이제 외근 멀리 가서 좀 거기서 몇 년 일하다가 와라 이렇게 보내면서 월 20만 원 꽂아주면 비과세라는 거예요. 비과세. 그래서 약간 벽지수당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벽지수당 비슷한 개념인데 신설됐으니까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했다. 월 20. 그래서 실비 쪽에서는 일단은 20, 20, 20. 작아도 20이네. 그쵸? 20, 20, 20, 20. 근데 천재지변은 없고 당연히 옷 같은 거는 뭐 없겠죠. 옷을 그냥 사준 거니까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금액이 요건이. 그래서 금액 요건을 일단은 20으로 일단 맞춰줬네요. 안성맞춤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험으로 이제 엄청 잘 나오죠. 또 잘 나오는데 어렵죠. 근로소에서 가장 어려운. 주로 육체적 서비스를 많이 하는
생산지 근로자 등이에요. 사실 생산지 근로자. 뭐 공장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애기 돌봄 서비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통상적인 근무 시간 외에 야간에 밤에 일하고 또는 주말에 나가서 일하고 또는 5시 퇴근인데 막 8시까지 일하고 막 이런 그런 수당에 대한 비과세예요. 그런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대상자는 월정액 급여는 이 동그라미 이번에서 외우니까 좀 이따 외우고 어쨌든 월정액 급여라는 게 210만 원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금액 3천만 원 외워야 돼요. 소득세 이런 게 좀 짜증나요. 그죠? 직전 과세 총금액 3천만 원이야. 그런 생산직 근로자 등이야. 등. 주로 느낌이 이렇게 육체적 노동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이 나면 업종이 실제 조문에는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또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암묵적으로는 생산직 근로자다. 이렇게 출제가 되곤 해요. 그래서 이 자가 일단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를 받을 텐데 일단은 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요거를 까다로워요. 요거 판정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보통 줘요. 직전 과세기간이 얼마다. 이 사람 생산직 근로자다. 그래서 판정하는 게 그냥 문제에서 찾으면 되는데 월정액 급여는 직접 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210 이하로 출제되긴 하는데 그걸 너무 픽스드 시켜놓으면 안 되고 그거는 시험장에서 시험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필 이 문제가 나왔다. 이거 좀 안 풀기 아쉽다. 211 이하겠지라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고 원래는 210만 원 이렇게 뽑아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월정액급의 조문은 이렇게 일단 나와 있어요. 매월 받는 월 정액이니까 정기적인 금액을 받는 급여니까 매월 받아야 돼요. 매월 일단 매월. 그러니까 뭐 3달에 한 번 받고 2달에 한 번 받고 이런 부정기적인 금액들은 월정액 급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매월 받는 봉급급여 보수 임금 수당. 그래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매월 받는 게 중요해요. 매월 받는 거. 그리고 그 총액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매달 받는 금액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총액에서 이걸 빼지 않고 매달 받는 금액을 찾아서 그냥 더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월정액 급여 구할 때 다 해서 빼는 게 아니라 월 받는 거를 그냥 찾아서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이게 같이 개정됐어요. 앞에 개정되면서. 첫 번째, 해당 과세가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금연 당연히 개념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한다. 그리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도 제외한다. 원래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을 예를 들어 들어보면 자가운전 보조금이 월 25만 원 받았어요. 그럼 이거 월정액 급여 구할 때 얼마 더 해야 돼요? 월정액 급여 구할 때 5만 원 이렇게 넣어야 되죠. 20만 원까지만 실비라고 했잖아요. 5만 원은 실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월 매달 받고 있잖아요. 매달 5만 원만 더하는 거죠. 총급여 구할 때 얼마 더 해야 돼? 총급여 구할 때도 5만 원. 2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이거 판정할 땐 과세 비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머릿속에 매달 받는 게 중요한 거고 실비가 아니어야 돼요. 실비면 안 넣는 거예요. 근데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식대. 월 예를 들어 20만 원 받았어요. 월 20만 원. 식사 없대요. 사내 식사 없어요. 그냥. 월정액 급여 얼마야 돼요? 월정액 급여 20만 원 다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10만 원단 말이에요. 또 이거 10만 원. 식대는 실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실비는 요것만 있어요. 여기 앞에서 배운 거 요거 실비 비과세는 사실 소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용을 변상해 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쓴 기름값을 회사에 청구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월정액 급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비 비과세를 따로 뽑아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20만 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총급여 구할 때 얼마 들어가야 돼요? 10만 원. 여기는 우리 그 복리후생 쪽 목적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비과세는 없지만 어쨌든 비과세 10만 원이란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급여에서는 비과세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와장창 난단 말이에요. 그죠? 또 이거에 대응돼서 또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자녀보육수당.
예를 들어 5세. 이것도 월 예를 들어 10만원 받았다 이번에. 월정액급여는 10만원 다 들어가야죠. 이건 실비 변상적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실비 변상적. 근데 총금액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0. 월십 비과세니까. 이런 식으로 실비 변상적 급여만 월정액 급여 판단 시 제외하는 거고, 실비 아닌 것들은 비과세건 과세건 매달 받는 거면 넣는 거예요. 그게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이런 것들. 실비 아닌 건 매달 받으면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었다가 이게 신설됐어요. 어이구 짜증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도 월정액 급여 판단 시 제외한다. 요렇게 신설됐어요. 요렇게. 그럼 또 복리후생적 성질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 아까 복리후생 성질을 봐보면 사택 제공 받음으로써 얻느니, 이것도 사실 문제를 좀 만약 어렵게 출제한다면 이걸 환산하면 매달 뭐 50만원씩 이익이다, 매달 뭐 30만원씩 이익이다. 그럼 일단은 비과세잖아요. 일단 비과세인데 월정액 급여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월정액 급여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월정액 급여에.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것도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신설돼서 저도 궁금한 애매한 점이 하나 있는데, 특히 이 보험이 있잖아요. 요 단체 보험을 회사가 10만원씩 대납해줬어요. 근데 70만원까지만 지금 복리후생적 비과세니까 50만원 과세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달 부담했으니까 요 10만원을 나머지 50부분은 어쨌든 복리후생적이 아니어서 월정액 급여에 넣어야 되는지, 그죠? 약간 애매해요. 그죠? 약간 애매해요. 아마 그렇게까지 출제, 일단 저도 이거를 문제 내면서 판정하고 해서 이따볼 퀴즈에 내버렸어요. 내버렸는데 개정이 돼서 어쨌든 내버렸는데, 어쨌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매달 그냥 회사가 10만원씩 줬다면 어쨌든 월정액 급여에 안 넣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안 넣는 것처럼 느끼는데 70만원까지만 복리후생적이니까 50만원 복리가 또 아니라 과세잖아요. 50만원에 해당되는 것도 월 10씩만 넣어야 되나,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안 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낼 것 같다. 근데 이건 좀 더 뭐 해볼게요. 어쨌든 올해 신설돼가지고 당연히 뭐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줄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줄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매달 들어갈 수가 없고, 일단.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사실은 연 단위로 보통 나와요. 이런 것들도 연 단위로 나오는데, 만약 극단적으로 절이 대여반으로서 얻는 이익을 매월 환산해보면 10만원씩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면 비과세인데 월정액은 안 넣는 거예요. 이제 비과세인데 월정액 안 넣는 거예요. 뭐 이거 공무원은 공무원 분들이니까 아마 시험에 공무원으로 나오긴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매월 판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잘 반영될 수는 없어요. 그나마 반영될 수 있는 게 요거 정도인데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어쨌든 70만원까지만 복리후생적 비용이라 했으니까, 그죠? 월정액에 넣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더 검토해 볼게요. 조금 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매달 받지만 부정기적인 거 안 넣고, 이거는 어차피 매달 받는 게 아니니까 실비 변상적 안 넣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 성질 안 넣고 매달 받는 거, 이렇게 됐어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원래도 어렸는데 더 어려웠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런 것들로 크게 장난치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개정은 됐다. 그럼 이제 이 요건들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는 소득이 뭐냐?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렇게 정상적인 근무 시간 아니면서 일한 거죠. 힘들게 일한 거예요.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 이하의 급여, 이게 비과세 금액이요. 외우셔야 돼요. 이걸 또 210, 240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240 비과세. 그럼 이거 이제 그림으로 왜 그려놨냐? 내가 정상적으로 일하면 200 받아요, 예를 들어. 근데 연장이라거나 밤에 일하거나 휴일이라서 받은 통상급여와 수당, 이 수당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상적인 근무 시간 외에 받은 급여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이니까 저 통상 급여 외에 받는 급여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수당, 보통 시험엔 수당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연장 시간에 받는 급여가 연 240 비과세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 때 일한 게. 근데 보통 수당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연장급여를 받는 통상급여 이렇게 했어도 얘도 비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이런 취지 자체가 힘들 때라는 거 비과세하는 거예요. 힘들 때라는 거. 그래서 240까지 비과세고 10만 원은 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만 원까지 과세. 이거 연으로 판정하는 거고 연으로 판정하는 거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2차 같은 경우에 까다롭게 나오면 연장 수당 얼마다, 휴일 수당 얼마다 따로따로 줘요. 합쳐서 연 240이 합쳐서 또 각각이 아니라 흩어져 있더라도 연장 수당, 휴일 수당 합쳐서 연 240 비과세예요. 합쳐서 각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 괭까예요, 괭까.